자, 이게 저희가 또 유튜브 썸네일도 썸네일이고 네. 또 이제 이번 주 주제도 주제고 이게 네. 지난주였으니까 이해찬 대표님 장례 기간 그 이후 그때 동안 좀 휴직이었는데 한 2주 된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무슨 마법의 주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무슨 말을 해도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바로 그 주제. 욕 먹는 주간이군요, 지금. 썸네일이 또 이제 유시민 작가님 얼굴이 또 들어가 있는 썸네일이 오늘 떡하니 박혀 있어가지고 네. 예, 다 댓글에서 저희가 방송하는 그 앞에 주제는 별 관련 없이 열심히 그 얘기들만 그러네요. 댓글 나누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도 결과도 민주적이고 바람직할 수 없다는 경험을 갖고 있다. 견제구를 날렸다 이렇게 지금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충분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또 국무총리가 밝히면서 정청래 대표가 2주 전에 이제 합당 제안 기자회견을 하필이면 또 그때 그 시기가 이제 코스피 5천 달성한 당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좀 미스가 있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지금의 상황,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반응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우리 신용환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뭐 총리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 주제인데 피하지 않고 이제 정면으로 말씀하신 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대목에 보시면 이제 국정 전반적인 이런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국정에 전념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런 질문보다 좀 더 국정 행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예. 입장을 이제 피력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뭐 어떤 정치적으로만 계속 해석하면 진영 논리로 바뀌고 싸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용을 보면 일반론이에요. 네네네. 일반론입니다. 내용 자체로만 이렇게 어떤 특정 사람을 빼놓고 네. 내용으로 보면 원론이죠.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 예. 당연한 거고 또 사실은 양쪽에 이제 이 접점으로 이렇게 보면 결국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최종 결정한다. 그러니까 절차를 다 지켜서 간다. 네. 라고 이제 하고 있어서 그 접점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어프로치의 각도가 이쪽에서 시작했느냐, 이쪽에서 시작했느냐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 총리로서는 아마 어제 작심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떤 정치적 논쟁으로 해봐야 예. 당도 피해 결국 그건 국정의 피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지만 감당하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뭐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예,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제 뭐 합당에 대해서 각자 다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네. 당원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쵸, 예. 이 뭐 합당이라는 것에 대한 커다란 어떤 담론이 당위로 흘러간다거나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거 뭐 큰 뭐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다 뭐 지선을 위해서라도 크게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조국혁신당은 태빙선으로서 또 왜 더 왼쪽을 맡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당 밖에 있을 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양쪽의 생각이 다른 건데 이거를 이렇게 당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거를 당권 싸움의 일환으로 치부해서 예. 다 각자 저는 그렇게 봐요. 각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거를 끌어다가 이용하려는 것이 좀 너무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지점들이 네. 느끼는 부분들이 좀 각기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도 SNS를 활발하게 하는 시점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책 행보와 관련돼서 더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또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면 SNS를 자주 하실까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대통령도 또 최근에는 이제 공식석상에서 국회가 자신의 그 어떤 업무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좀 답답함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국회 내부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좀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일이 더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 합당 제안 이후에 이런 논의들이 뭐 논의하고 논쟁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논란으로 거듭되면서 이게 언론에게 뭔가 떡밥과 먹잇감이 되어가면서 정부 여당의 일대 혼란처럼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 피해를 입는 건 또 대통령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정부가 아무래도 피해를 입죠. 이런 우려가 예. 있어서 아마 국무총리께서도 이런 언급을 하신 건 아닌가 싶고 요즘에 우리 오윤혜 씨는 막 야 뭐 쇼츠가 뭐 왜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아, 시원한 소신 발언들을 많이 하시던데.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조금 네.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 민주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의 대표되는 헤드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네. 얘기를 했다면 아,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도 다른 목소리가 막 계속 나오고 조국혁신당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의아했고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과 얘기는 못 나누더라도 네네. 그 뭐 헤드라고 하는 대표들 있잖아요. 지도부들. 뭐 그런 분들과 충분한 숙고와 상의와 그런 것들을 나눴으면 최소한 그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이렇게 막 세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궁금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충분히 나누지 않고 발표를 했다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나 당위성이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수긍하면 됐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예. 저도 듣는데 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는 조금 좀 궁금한 부분이었던 오윤의 것 사이다라는 같습니다.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이 합병이잖아요. M&A잖아요. 이게 다른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아주 블랙홀 같은 그런 속성이 있죠. 네, 그래서 네. 국정 어떤 정치가 아닌 국가 정책, 행정,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지금 합당에 대한 거 한두 마디면은 바로 그냥 다른 것들이 지워지는 예. 잊혀지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아마 대통령, 총리 등등을 포함한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이 시점에 그렇다고 지방선거가 6월 3일인데 그때까지 행정행위를 멈출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는데 예. 그 성과나 또는 중요한 쟁점 같은 게 이제 가려지는 블랙홀처럼 이게 다 빨아들이는 이런 안타까움에 예. 아마 대통령도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총리께서도 하는 거 예.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이 됐습니다. 예. 지역 현장으로 가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지역 현장에 보시면 어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디는 조국혁신당이 좀 더 활성화돼 있는데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곳? 네네. 예. 또 어디는 아직 그 지역에 이제 일종의 도당, 지구당 이런 걸 예. 만들지 못한 곳도 있고 막 그게 그렇겠죠. 다르잖아요. 서로 예, 사정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은 아직 합당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조건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양당이 무조건적 합당 이러기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예. 벌써 이해찬 총리 그 장례 기간에도 뭐 공동대표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아, 황운하 의원으로 어떤 조건에 대한 게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이제 그런 구체적인 걸로 가다 보면 네. 지방선거 날짜는 점점 가고 후보들은 이미 몇 개월씩 뛰어서 왔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부대끼는 데들이 있잖아요. 또는 직접적으로 부대끼지 않아도 영향을 미치는 곳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교통 정리가 필요한 곳들. 그러면 정말로 그 백가쟁명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그게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직접 내가 지금 여기에 저걸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황당한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일반 당원의 입장에서 사실 전 당원 투표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진짜 저는 그게 전 당원의 입장에서 당원이 원하면 진짜 하는 거고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나오는 발언의 수위가 이게 너무 이게 같은 당내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들이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더라.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불편한 지점이 있더라. 그렇죠. 이제 이게 네네. 사실은 꼭 이 현실 정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에 남아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뭐 댓글이나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무시무시해요. 뭐 댓글 여론 이런 걸 떠나서는 네. 현실 정치 하시는 분들 현실 정치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무서워. 제 얘기는 정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댓글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당내 사안이잖아요. 당내 사안인데 거의 뭐 맞아요. 절멸의 정치로 가버리면 나중에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원칙론적으로는 합당에 찬성하나 절차적으로는 이게 좀 아니지 않냐? 이제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모르겠어요. 언제 합당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한 길로 만났을 때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이게 막 진짜 죽창 들고 막 찔러 죽이자라는 방식으로 가면 이게 합당이 아니죠.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약간 좀
그 생산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생산적인 토론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는 뭔가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썸네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썸네일 좀 쉽지 않은데 이건 짚겠습니다. 네. 자, 저도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고 네.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우리 유시민 이사장께서 어제 뉴스공장에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12 합당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절차적인 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전체적인 전 풀 텍스트와 풀 영상을 다 본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절차 문제 요거 이제 하나 네. 짚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와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상의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지류에 있지 말고 본류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 혁신당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을 또 언론이 짚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백낙청의 길과 그 이해찬의 길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이해찬의 길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겠는데 유 작가님은 이제 이해찬의 길 함께 통합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을 제시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중에 가장 이제 논란에 붙여지는 발언은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뉘앙스의 이 발언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여러 방송에서 유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요 대목은 좀 저도 많이 좀 서운하고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다음 방송을 같이 이제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뜨겁냐면, 그러니까 화도 나고 또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막 이제 격한 거죠. 저는 전혀 이 당내 합당 논의와 관련 없는 부분을 이제 방송에 제가 따서 올렸는데 맞아요. 거기에 댓글은 전부 거기 같이 방송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긴데 아마 그 부분은 그 개인의 어떤 경험, 실제 그런 말씀 그 말 중에 있거든요. 보면 정치 현실 정치를 해보신 분이잖아요. 네. 하면서 이제 추운 그 찬바람 맞으면서 이제 밖에서 정치도 해보고 이랬던 분이다 보니까 그 개인 경험하고 맞물렸던 것 같은데 절차적인 부분은 왜 그렇게 발언하셨을까? 저도 굉장히 사실은 의문입니다. 뭐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는 있죠. 그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딱 듣기에 와닿지 않는 거는 맞죠. 왜냐하면은 그 말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거는 절차를 문제 삼는 거는 합당 어차피 안 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삼는 거지. 진짜 합당하기 싫은 이유를 대봐. 이제 이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합당의 명분이나 이유를 좀 대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워낙에 유시민 작가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사안을 명쾌하게 쉬운 말로 풀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번 일도 쉬운 말로 풀어서 그냥 싫은 이유를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절차 가지고 시비 삼으면 안 돼라고 하니까 누가 들어도 그 문장은 약간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평소에 이제 제 개인 방송에서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이제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 보니까 전 좀 많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저는 근데 되게 냉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러고 나니까 또 욕을 많이 먹었죠. 개인 방송에서는 굉장히 냉정해지시는군요. 여기서는 왜 냉정해지지? 이 채널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지. 또 하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 유튜브 업계 중에 가장 센 비판을 하는 것이 김용민 TV다. 근데 왜 아무 말을 못하고? 아니 그냥 이제 제가 또 살을 덮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사장님 아침 방송 제가 잘 봤습니다. 자, 저는 이 합당 절차로 시비 걸지 마라. 요것보다는 방금 말씀해주신 말 중에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던 부분은 이게 아니고. 대권 후보로 이제 조국 대표가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합당의 이런 방향이 본류로 와야 된다. 그 얘기는 저는 이동영 작가님이 몇 달 전에 그 뉴스하이키에 나왔어요. 목요일마다 나오시잖아요. 꽤 됐어요. 몇 달 전에 이동영 작가님이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이제 어차피 조국 대표도 밖에서 조국 혁신당으로서가 아니라 당 내외 들어와서 뭐 대권 주자로서 경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은 어차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뭐 이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 고고고 관여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채널을 이끌고 있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내에 크게 봤을 때 이 민주 진영에 대표하는 대권 주자들을 이렇게 놓고 다 같이 한 개 모여서 경쟁을 해야 이 파이가 커진다. 이제 그런 그림은 저는 몇 달 전에 이동열 작가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재명 새롭진 대통령을 않았다. 겪어본 국민들로서는 이제 대권의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지 없으면 연임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대권 아니 없으면이 아니라 실제 이 지금 SNS에 보면 안 보이잖아요. 뭐 다른 저기가 안 있더라도 보여요. 연임하자라는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올 정도로 그 효능감을 정말 많이 느끼는 근데 거예요. 이동영 네. 작가도 그날 뉴스하이킥에서 그 방송을 했을 때 댓글에서는 난리났어요? 매우 욕을 먹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일러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차기 심지어 그 대권 말은- 후보를 얘기해요. 심지어 그 말은 네. 더 몇 달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판을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경쟁은 다 한 통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시각이 있는 건데 그 말을 따로 떼어내서 뭐 이렇게 왜 근데 그- 경쟁을 왜 한 통에서 해야 돼요? 그건 이제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고 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 내고 또 이렇게 내면은 국민들은 더 선택의 그렇게 편이 생각하지 않죠. 많아지잖아요. 그건 안 되지. 아니지. 대선 후보를 내면은 이제 표가 많아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경험칙으로 보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2022년 어그러지게 되는 대선에 거잖아요. 예, 2022년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제 밖에 있었고 그런 식으로. 네. 0.73 차이였는데 이제 뭐를 합치면 어떻다 아니 이제 따로 이런 나와가지고 안철수처럼 이렇게 뭐라 되지? 뭐 연합이라고 연대, 단일화 이런 거 하면 그게 되잖아요. 잘 되면 단일화. 좋은데 네. 이제 안 됐을 때 그런 때가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예. 단일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표가 나눠지는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왜 같이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따로 각자 나오래. 아, 저는 국민의힘이 이게- 어구질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후보가 누구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압도적으로 지지됐겠지만 그때 당시에 심상정이 욕을 먹고 다시 정치를 못하게 되는 이유도 왜 단일화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지. 합당을 할 게 아니라. 자, 근데 뭐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이제 의견 교류는 이어졌으니까 네. 근데 제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대통령 1년이 안 되셨잖아요. 집권 1년이. 네. 근데 이제 뭔가 어떤 인터뷰에서도 저는 대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그럼요. 이건 꼭 짚고 싶고 사실은 이제 저도 그 뭐랄까 그 특정 유튜브 채널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어차피 유시민 작가님이 이제 김어준 씨 채널에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 제 기억으로는 그 조국 대표가 이 정계 복귀하고 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처음에 나오셨을 때 네. 그때도 한번 김어준 씨가 그 대권 나갈 거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좀 깜짝 놀라기도 했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조국 씨한테. 아 조국 대표님. 네, 조국 대표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걸 보면서 네. 약간 타이밍상 이게 맞지 않은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 논의가 합당 논의만 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또 대권 플랜, 대권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25%도 아니고 61%인데.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자꾸 대권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난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는 뭐 저의 어떤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게 뭐 소신이에요? 당연한 얘기지. 그게 무슨 소신 발언까지 필요해요. 지금 그렇죠, 오윤혜 선생님? 아니 대권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약간 선 그렇죠, 넘은 오윤혜 거지.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이건 소신도 아니다. 네. 시점상 대권 얘기는 설사 지금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네. 못하고 있다 해도 지금 나올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지금 무슨 대권 대통령께서 얘기야. 잘하고 계신데 예. 저는 그거는 이재명 맞지가 대통령 않죠. 연임을 꿈꾼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는 일단은 당원들에게 뜻을 묻는다라는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어제 이제 밟아야겠죠. 최고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예. 그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겠죠. 실무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당원에게 뜻을 묻는 시점이 중요하겠죠. 이제 예. 어디까지 진척되고 묻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구체적인 조건 얘기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마 그냥 아주 쉬운 예로 들어보면 사무처 직원분들도 굉장히 첨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고용에 대한 게 직접적으로 돼 있잖아요. 업무가 중첩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의 후보에 대한 부분들 또는 시도지사 뭐 이런 후보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거랑 맞물려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묻느냐.
또는 그런 단계에서 묻느냐 그 전에 묻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순서가 전당원 투표 가기 전에 최고위를 거쳐서 가는 단계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최고위에서 전당원 투표 해부를 하고 예. 투표한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과정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궁금한 게 최고위원 숫자가 지금 총 9명이잖아요. 네네. 그럼 9명이면은 어제 최고위원회 혹시 보셨어요? 거기 아니요. 보면은 일단은 이현주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 강덕구 최고위원, 여기에 박지원 최고위원 그 저기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마 저기 예. 그 같이 그 들어가 한명도 있죠. 원내대표 있었고 그래서 네. 그럼 9명 중에 5분이 만약에 이 전당원 투표에 찬성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겁니까? 아마 그 숫자 비율 뭐 그걸 네네. 일률적으로 모토막처럼 나눌 수는 없는데 예. 5대 4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대표 정 대표님 쪽 가까운 분이 5, 또 아닌 분이 4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뭐 그러면은 이제 최고위원들의 개인 의사니까. 최고위 절차를 그럼 통해서 전당원 투표로 가는 거니까. 아마 대표께서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는 갈 수밖에 없을 건데 이제 예,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과연 어느 타임에 해부를 하느냐. 저는 빨리 전당원 투표를 해서 빨리 네. 이 논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빨리 한다는 지금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막 뭐냐면 무조건 그냥 얼렁뚱땅 빨리가 아니라 네. 어쨌든 예. 이제 이런 시기가 지났으면 좋겠다. 예. 맞아요. 예, 저는 너무 블랙홀 효과가 예, 큽니다. 예. 맞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자분들께 바람이 있다면 예. 어떤 발언에 대해서 실망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의 발언 때문에 실망했다고 그분 자체를 부정하거나 너무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나락 보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보면 실제로 그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부분 또 실수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겠죠.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거는 방향이 같으면 끝까지 우리가 지켜봐 줄 수 있는 와. 것도 필요하다. 왜냐면 윤석열 같이 내란에 일으킨 자도 밤새도록 밤을 새고 누군가는 저렇게 막 눈물 흘려서 편지도 보내고 지지해 주는데 우리 진영 분들은 조금 실망하면 많이 화가 많이 나시니까 네. 다들 이제 말하는 게 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야, 이 현자 오윤혜 선생님. 그러니까 방향이 같으면 예. 좀 절대 지켜줘. 이렇게 아.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 더 좋겠다. 그러면 자, 더 많은 정말 분들이 좋은 말씀이에요. 예, 용기 네. 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오윤혜 선생님 오늘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면 맨날 오윤혜 너 시끄러 조용히 나오지 마. 너 내가 나락 보낼 거야. 너 헛소리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실망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쵸. 하지만 네, 이렇게 네. 막 나락 보내고 막 그 사람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그러지 말자. 아멘. 그럼 너무 소중한 분들이 네. 많이 잃게 되니까. 아멘. 네, 야, 그런 진짜 거. 굉장히 오윤혜 중요한 선생님. 말씀이에요. 예. 네. 실제 제가 이제 케이스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제가 토크 콘서트 북 콘서트를 이제 2월 8일 요번 일요일 날 오후 3시로 옮겼지만 그 전에 이제 임세훈 소장이 진행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임세훈 소장이 당에 그 공천 관리하는 이제 그 공관이요? 거기에 중앙위원. 예, 네. 멤버가 되니까 네네네네. 이제 정치적 그 선거에서의 네, 중립 네, 의무 그쵸, 때문에 그쵸. 이제 사회를 못 보게 된 거예요. 급해졌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네. 그래서 같이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강미정 대변인한테 이걸 대신해 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했어요. 예. 빨리 뭘 바꿔야 되는 네, 입장에서. 네, 네.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강미정 대변인도 못하게 되는 뭐 예. 이런 이제 어떤 물론 이제 여러 그 굵직한 사안들이 있지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금 오윤혜 씨가 그러니까 우리 박영식 말씀하셨듯이 앵커처럼 예. 그런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한테 시키시지. 당직을 했던 사람들한테 당직을 저도 하고 또 있거나 모릅니다. 했던 사람한테 당직 예. 없잖아요. 당직은 없죠. 어. 네, 당직은 없죠. 예, 그럼요. 아무튼 뭐 이제 여러 이제 현장에서 혼란들이 있지만 네. 자, 이 김용민 TV가 우리 제작진분들이 그 사이에 동접자가 자꾸 올라가니까 투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질문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2,000분이 이제 투표를 해주셨는데 네. 김용민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 성향이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는 여론조사네요. 찬성이 15%, 반대가 85%. 많이 반대하시는 여기는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시청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